6월 9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67일째입니다. 인신감금 1167일째. 오늘은요, 제가 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또 우리 공화당 뭐 어떤 얘기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냥 막 세게 우리 공화당을 까버릴까요? 아니면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을 세게 까버릴까요? 아니면 조원진 대표를 세게 까버릴까요? 세게 까면 또 방송 끝나면 저 JBC 뉴스가 변했니 바뀌었니 어떻니 또 해가지고 엄청 또 막 그냥 막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막 저 공격 무섭습니다. 공격 무서워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딱 일주일 됐죠. 조 대표 뭐 낚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근황들 취재 좀 하러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라더구만요. 조 대표가 지금 한가하게 낚시할 때냐고. 싸워야지. 근데 왜 조 대표는 JBC 뉴스만 별도로 만나느냐? 왜 그러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쉽고 개질할 때입니다.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뭐 조 대표 만나러 가가지고 여러분들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그런데 보니까 조 대표 안 만난 분들 없더구만요. 다 만났어요. 보니까요. 다 만났어요. 그래서 뭐 전국 뭐 투어하면서 뭐 전국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것들을 서로 뭐 얘기해 보는 것도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곱지 않는 시각으로 봅니까? 지금 부정투표 관련해가지고 싸우고 해야 된다, 뭐 등 해야 된다. 이 양반들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쪽에 있는 분들이야 그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이 뭐 최근에 이제 이 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이게요 뭐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 놓든 뭐 이런 얘기 놓든 뭐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공화당 당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논평을 하고 또 언론을 또 이래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취재한 입장에서 간 거지. 그러면 이 취재 기자는 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까? 예? 김무성이도 만날 수 없어요? 유승민도 만날 수 없어요? 문재인도 만날 수 없어요? JBC 뉴스는요 3년 전에 이 서울시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인터넷 매체도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기자 두면요 지금이라도 청와대 국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원 받을게요. 못합니까? 이거저거 못해요? 예? 왜 사람들은 자꾸 저를 하나의 어떤 우리 공화당 뭐 내부에 있는 하나의 당원으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이 정체성, 가치, 구국 어떤 정당으로서의 그 존엄을 제가 존중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이 당원들이 그 당을 좋아하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민초들이 그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인 구속 문제라든지 또 이 탄핵 무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아주 목소리를 높여 나아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을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초들을 좋아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보수를 팔을 파괴시키는 미통당을 좋아할까요? 김종인을 좋아할까요? 누굴 좋아할까요? 문재인을 좋아할까요? 그렇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 아닌 다른 자유우파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대들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좋아할까요? 김문수 좋아하라고요? 홍문종이 좋아하라고요? 그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제 선택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 좋아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저하고는. 예? 애예요. 애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좋아한다고 제가 뭐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갈 사람 가라 이거예요. 올 사람 오고 제 사전에요. 가는 사람
가는 사람 막지 않고 또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또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생 그 뭐가 있습니까? 인연법 따라 가는 거죠. 그 가는데 왜 뭐 거기서 말들이 그래 많습니까? 아이고 더운데 오늘 서울 불쾌지수 엄청 높습니다. 이 방송 보면서 따꿍 확 열리지 마시고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 따꿍 안 열리게 할 테니까 지금 뭐 보니까 이 방송을 하면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논평하는 방송은 뭐 JBC 뉴스밖에 없다며요.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 다 들어가면 많이 봅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래도요. 우리 공화당에 논평하는 방송이라 그러면 최소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하루 좀 지나면 예전에는 2, 3만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0,000명 넘기도 힘들어요. 지금 현 주수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 다 떠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뭐 저는 뭐 이 시청자들이 적게 들어오고 뭐 후원금도 적게 걸린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공화당을 막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무시합니다. 아이고 나는 막 돈 따라가겠습니다. 가는 그런 놈은 아닙니다. 자나깨나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갈 테니까요. 저는 그 신이 강력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좋았어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그 이제 어제 제가 기분이 약간 디스당한 기분이 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뭐냐면 이제 이 우리 공화당 방송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래 더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제목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공화당 뭐 방송에도 JBC 뉴스 이제 뭐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녁에 나한테 반쯤 맞았습니다. 반쯤 맞았어요. 예? 일로 와, 일로 보시오. 금방 뭐라 했어 당신이.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저를 이해해 주려고 그랬죠. 우리 공화당을 이래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데 하면 몇천 명씩 들어오는데 우리 공화당 회원들 뭐 이제 실방 또 뭐 500명 들어오나 많이 들어오나 뭐 이래 되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요. 예? 돈 따라가 가지고 간 사람들이 생명력이 질긴지 아니면 진실과 정의를 그래도 끝까지 더벅더벅 걸어가는 사람이 생명 질리는지요. 길고 짧고 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 최근 뭐 한 방송에서 뭐 유튜브 방송을 막 까고 그러던데요. 뭐 그러든 말든요.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정희 삼성 부회장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속 안 된다 그랬죠. 이정희는 저한테 한턱 내야 됩니다. 예? 한턱 내야 돼요. 제가 돌이켜보면 참 맞춘 게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8대 0으로 파면이 당한다라고 했더니 제보고 온 욕설 다 들어먹었던 시절도 있었네요. 당시에 2017년 3월 10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8대 0으로 탄핵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헌법재판소니까. 아이고 어떤 일 울고불고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 이 2017년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이 자유우파 보수층들은 대구 경북 빼놓고 모두 말살입니다.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부산까지 되고 뭐 어쩌고 뭐 저기 다 말살되지 않습니까? 구미 시장까지도 이 좌파 시장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또 뭐 맞춘 게 많아요. 뭐 엄청 많죠. 뭐 제가 뭐 이정희까지 이제 그런
왜 이재용이 구속 안 된다고 맞췄냐고요? 그 제가 뭐 통밥이죠. 뭐 있습니까? 보니까 구속 안 되겠더라고요. 구속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렇게 점을 쳐봤죠. 점을 쳐봤더니 구속 안 된다 쪽으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내가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과감하게 이재용 구속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좀 이래 그렇게 혼장담하고 났어요. 이게 또 이 뻥을 날린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구속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새벽에 뭐 긴급 속보로 이재용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뭐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돗자리 깔아야 돼. 이재용이 지금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어쨌든 지금 이재용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요. 더욱더 이제 이병철 할아버지 얼마나 깐깐하고 강건하고 이 불도저 같았습니까? 이병철 회장의 그런 기업 정신 마인드와 또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아주 다방면 지식들 그리고 이 마누라 빼고 전부 다 바꾸자라는 그런 삼성 운동들 그리고 새벽 별보기 출근 등 해가지고 뭔가 이 삼성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진정코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삼성은 이 노조 문제가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저 김종인이 노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노인분들 어르신들 많은데 노인 논의에서 그러는데요. 그거는 김종인에 한해서 노인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김종인이 그 노망 드는 노인 80세 그 노인 그 삼성이 노조를 허용 안 해가지고 오늘날 삼성이 저렇게 엉망진창 됐고 이렇게 김종인의 헛소리를 하던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삼성 단디 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제 같은 경우 뭐 노도 때리잡는데 삼성이 뭐 전략본부장으로 스카우트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삼성에 들어가 가지고 노조 대책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시절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안 갑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같이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뭐 다른 데 한번 하루 출근했어요. 하루 출근했는데 갔다가 못 있겠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막 이 조직 문화에서 이제 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 보니까요. 3년 동안 이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데 아침에 출근하고 뭐 이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게 뭐 제 팔자가 이 길이 가는갑다라고 갔는데 그래서 가는데 지금 북한 희한한 거잖아요. 조원진 대표 인공기 김정은 태운 게 죄인가? 아마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물은 게 판결한 게 이게 열받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 조선통신이 오늘 모든 연락만 다 차단시키겠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김여정이. 이 30살 먹은 김여정이가요. 이 문재인 씨보다 더 낫습니다. 정말 그냥 이 모든 연락망 청와대에 있는 이 전화통마저도 이제 다 끊어버리겠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명박 그 문재인한테 뭐 이 달나라 타령이 뭡니까? 이게 이 문 아닙니까? 문이 달이고 달이 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욕설, 똥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북한인데 아마 이 대북 전단 살포가 하나의 원인이지만 거기에는 또 조원진 대표 이 우리 공화당 이 북한 인공기 태우고 또 김정은 존엄에 대한 이 불을 태웠던 것들에 대한 여러 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딱 이 북한 건들기 좋은 거는요. 문재인 정권 결부된 부분은 뭐 완전히 인공기 김정은이 불태워버리면 아마 북한 뒤비질 것 같아요. 최고 존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건드렸다 해가지고요. 문재인 정권도 곤란할 거고 그러고 지금 전단지 뿌리다 해가지고 군 동원해가지고 맞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흑인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군을 동원하겠다라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저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보는데요. 미국 흑인 애들 뭐 그냥 가만히 있는 뭐 이 슈퍼마켓이라든지 유명 매장들 들어가지고 때리 부수고 불 지르고 이런 거는 폭도거든요. 폭도. 그건 잡아가지고 패 죽여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군을 투입하느냐, 이것은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자칫 이 자국의 군이 이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이 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뭐 제가 뭐 군 투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군 투입해 가지고 뭐 그냥 뭐 한번 총살해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뭐 나라가 또 바로 잡을 게 아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 뭐 군 동원하자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대한민국 이게 남조선 이 계래 패당을 패 죽여버리자, 찢어 죽이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이러는 건데요. 아,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막 김여정이 똑똑하다요. 저 김여정이 생긴 거 보니까 누구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김여정이 생긴 거 보니까요. 대한민국 그 여성 정치인 중에서 좀 닮은 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오늘 보면 이제 이 누군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자. 오늘 이제 각설은 이 바구는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7월4일 전당대 앞두고 화끈 달아오르더구만요. 그쵸? 화끈 달아올라요. 그 왜 그럽니까? 왜 그래 달아옵니까?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카톡들 많이 오는데요. 이 카톡들 이래 보면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분노, 자극, 모함, 모략, 음해, 선동.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가정에 대해서 또 공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데요. 저는 이게 건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느 전당대를 보면 비방 다 난무합니다. 흑색 선전도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요. 뭐 우리 공화당,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이 게임이라는 것은 사각의 링에서 게임을 뭐 링에서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링에서 벗어나면요. 벗어나는데 링에서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싸우면 그거 안 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축구도. 잔디 그라운드에서의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그 경기 외에 다른 데서 펼치면 그거 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복싱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딱 룰이 있습니다. 룰이. 축구의 룰은 기본적으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람을 가격하게 반칙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정부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당대회를 하나의 어떤 지금 축구 경기를 본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범위에 벗어난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축구 경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룰을 어겼는데 왜 내보고 뭐 비난을 하느냐. 비난받을 짓 하는 거죠, 그거는요. 최근 들어 이제 뭐랄까요. 우리 공화당이 이 여성분이 강주 5.18 묘역을 참배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뭐 논란이 되고 있다던데요. 따지고 보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따지고 안 보면 또 논란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까지 참배가 뭐 대단한 겁니까?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 참배 자체는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행위다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정체성과 가치의 문제. 왜 그러냐면 우리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가치의 문제는 또 5.18 이 강주에 대한 어떤 시각차가 다르고, 또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각차에 대한 것들이 그런 정당이고, 또 기본적으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 우리 공화당 입당하기 전에 뭐 강주를 가든 뭐 평양을 가든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이후에 어떤 그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는 이거는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하면 그만입니다. 탈당하면 이것이 마음에 안 맞으면 탈당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그 가치의 개념은요. 4년 동안 그 민초들이 그건 모를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총선을 앞두고 뭐 우리 공화당 입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뛰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요. 저는 제가 보는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일찍 탈당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정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저는 이게 대해서 한 개인이 거기에 참배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으면요, 개인 자격으로 가라 이거야.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어떤 간판과 배지를 떼고 가라 이거죠. 그건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쪽 해석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 5.18 영령들에게 가서 또 참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걸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탁탁탁탁 여기서 저기 터져난다 그러면요.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 비판을 하지 마세요. 비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공화당에 새로 이제 입당하셨던 분들, 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가세요. 뭐 말라고 있습니까? 말라고. 내가 이 당에서 했는데 이 당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뭐 아니 다른 분들은 전부 다 100명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뭐 자랍니까 그러면? 그럼 달래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요. 나이가 한두 살면 애도 아니 달래줘야 됩니까? 예? 제가 우리 공화당의 그 정체성 문제는요. 우리 공화당은 이 대한민국 일제강점과 북한의 6.25 남침을 겪어 폐허의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침략 공작을 막아내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룩한 나라다. 이게 지금 우리 공화당에 제가 있는 이 강령의 전체적인 토탈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체 이견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 종북 자익 쓰레기들, 왜곡, 이념, 선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가 뿌리쳐 흔들리고 있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과 혼란, 법치를 원칙을 무시하고 또 공익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거짓과 조작된 의혹, 인권 유린, 국가의 안녕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여기서 나가지고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되고 또 적폐 청산 관련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금 파괴시키려는 행위들, 오직 국민들의 안녕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이 대통령이 선동 음모에 불법적으로 파면되는 정변이 일어나 대한민국 법치와 국가 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이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해야 될 정치인, 사법부 그리고 언론까지 반국가 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린 반란이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온갖 적폐의 주역들과 썩은 언론이 하나가 되어 만드는 이 거대한 드라마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민국을 능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백만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쏟으며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외쳤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또 국민을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 정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들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권력 찬탈에 대해서 또 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언행을 해도 이 부정선거 조항이 드러났어도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정치인이 없다 현재. 그래서 현재 여당은 반역 집단 수준, 반대한민국 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 가치를 부정하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또 민생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이 없다. 야당은 거짓과 윗선, 배신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데 동조하였고 매국 정치에 이끌려서 지기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지킬 의무를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은 여야 나를 없이 부패하고 적폐 청산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애국심, 진실, 이 어떤 우리 청렴성,
그리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다는 애국시민 결집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부국강병정신을 계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의지를 구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며 과거 이 정권의 반국가 이적행위 비리를 재소서하여 법대로 처벌할 사명과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이를 완수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 보수의 기회주의, 무기력, 이기주의, 무책임, 부패와 야합을 타파하고 행동한 구국 세력을 결집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부흥의 주체였던 애국 보수 우파 세력을 새롭게 중화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가치를 정립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에 가르치게 이어가게 할 것이며 국가 정체성이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게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생각이 실천이 곧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로 믿고 애국 국민들의 힘을 모아 거대한 물결로 대한민국이 대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 살아왔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조국,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기본적인 강령 법칙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하겠다. 나는 여기에 반한다는 사람들은 나가세요. 여러분들 조은진 대표 지지하려고 입당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뭐 지지하자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 입당에 지지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기 전에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뭔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숙지하세요. 숙지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거 탈당하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이 싫다 그러면요 인민공화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면든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내에서 맞는 국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인민공화국에 가면 김정은의 존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기에 대한 국민의 가치를 가져가야 되고요. 결국은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체성이 뭡니까? 뿌리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그 어떤 물질적 운동에 대한 핵심. 그런데 거기에서 반하는 행위를 해놓고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이 배척하고 비판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발전될 수 없는 정당이다라고 시부리면 뭐라 할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정체성에서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구출 문제라든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자유 정체성,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들, 우리 공화당이 그 전체적인 정체성에 있는 논의에서 벗어난 다른 논의를 한다. 예를 들어 뭐 그런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죠. 항상 토론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이런 예를 들어요. 대한민국 앞서 말했던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 맞는 우리의 국민의 자세와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토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공화국에 있는 사람이 북한 인민민주주의를 보고 나서 인민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왜 토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 당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발전될 수 있냐라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그 가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우파 전체의 분열, 정치 주도자들의 지도자의 실패, 가치 부재의 붕당 정치, 또 근대하지 못한 개혁 폐쇄 정치, 여러 가지 집권 내부의 실패, 조작 컴플렉스 여러 가지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 미통당의 문제입니다. 미통당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마치 우리 공화당에 투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짜맞추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무슨 토론, 무슨 얘기, 제기라는데요. 모방하지 마세요. 좌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고
미통당은 미통당이고 좌파는 좌파입니다. 대중을 선동하고 조직하고 좌파의 특기입니다. 그들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우파가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파는 우파다워야 된다 봅니다. 그들의 전술 전략을 모방해봐야 우파 지도자들이나 또 특히 정치에 관심 없는 그렇지만 또 집권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중도층은 그들처럼 행동하고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우리가 보면 뭐 좌파들, 우리 우파들도 시민단체를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우파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집권을 했습니까? 좌파들은 국내 좌파,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좌파들처럼 그렇게 우리 따라해야 된다? 저는 그러면 그들도 우파 정교조나 우리가 우파에서 민노총을 만들어가지고 집권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좌파 따라하기는요,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선으로 변해야 되고 또 이런 그 관련된 것들은 서로가 신뢰 회복이 첫 번째 급되는데요. 신뢰 회복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말 하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미친 놈들, 이념을 가진 놈들은요, 저 높은 곳에 이념을 걸어놓고 거기를 향해 가감하게 비상하려고 합니다. 좌파들 특징이거든요. 이게 몽환적인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들이 좌파들입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저 높은 가치를 이념을 걸어놓는 정당입니까? 우리 공화당이 어떤 여러 단체를 만들 그런 조직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우리 공화당이 내적 힘들을 키우는 게 가장,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정체성 내부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념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개념은 되지만요,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데 벌써 날아갈 생각한다면 저는 곤란하답니다. 우리가 이제 진영의 논리를 둘로 나누는 것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도덕과 의식의 차이인데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념에 사로잡히면 좌파들처럼 자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잘못되고 또 그게 잘못되었으면 사람들 자체가 모함, 모략,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적인 부분들은요, 사실 이선적이고 기만적 행위단 말입니다. 정치는요, 정당도 그렇고 합리의 과정입니다. 합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이치에 합당하면 옳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자꾸만 쪼개서 옳고 그름을 자꾸 이제 밑에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가 됩니까?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꾸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따지면 따지는 게 자체가 하나의 새끼를 가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적과 동지를 나눈 것보다 우리 사회의 조화 균형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그게 활입니다. 화합적이고요.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다고까지 사람들을요, 기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기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 보면요, 그분들처럼 의식이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요, 어떻다 저렇다 교육을 시키려 하지 마세요. 교육도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 내부에 있는 교육을 시키십시오. 우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물론 안주함입니다. 치열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좌파는 논리적 삶을 즐기는데 우파는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 접근 방식들을 놓고도 논쟁마저 회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변화가 덜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들에 대한 이념 차이는 다 있습니다. 이 보수 현실에 뿌리 잡히고 있는 허무주의,
잘난주의, 안주함, 이런저런 보수들의 모순들 우리가요 이제까지 여기 갇혀가지고 꼼짝달짝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절대적 가치와 선이 없다고 봅니다. 그 물체에 대한 모순 또는 대립이 근본 원리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의 선택과 방향만 강조합니다. 내 말이 맞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잖아요. 조원진 대표에 대한 당 내부 내에서의 어떤 비난 부분들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 최대의 적이네요. 그럼 조원진 대표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에서 쫓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탁게 삼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우파 유튜버들끼리도 서로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을 하죠? 나의 방송은 JBC 뉴스의 방송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으로서 자유우파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송으로서 갑니다. 왜 제가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송도 뭐 이렇게 기회주의를 가든 어떤 간에 그 방송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각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시각일 수 있지만 또 그들 또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시각입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좀 미친놈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반응은 다릅니다. 자기가 각자 가는 경력에 대해서 선한 방향만 하면 되는데요. 왜 여기서 비방을 합니까? 저는 이 우파에 들어와서 보면요. 이 비방이 그냥 하나의 습관입니다. 비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경합하거나 학문적 성취도 승부를 거는 대신에 자기 말만 옳다. 이 완전히 노골적인 천박함 아닙니까? 이런 노골적인 천박함 앞에서 뭐가 무너지는지 압니까? 합리가 무너집니다. 이성이 무너집니다. 이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파 쪽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과 또 정오와 분노가 더 심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논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짐작으로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다 동조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 공격을 당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늘 부정확한 선동과 자극이 하나의 어떤 그 정확한 정보의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지식으로 얻어진 어떤 기억이라든지 또 행동으로 얻어진 확신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사실 입증하지 못합니다. 보수는 귀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아주 저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의 의식에 가장된 감정을 낳게 하고 그 감정이 독성과 아집이 되어 상대에게 또 피해를 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런 장난을 칩니다. 가짜들이 말하는 것은 이 진짜 사실보다 더 정확하다고 맞다고 아우성 치고요. 이들의 가짜 경험은 검정 속에서 얻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몽상적 무한 항상에서 놓은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고 어떤 것이 진실과 정인가 하는 것들을 이 대한민국 국민들 입증해 줄 수 있습니까? 저 그러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은 사회과학에서는요. 큰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 논리입니다. 그 맞고 안 맞고는요.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그 수학적 논리처럼 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나와야 됩니까? 답이 나와야 됩니까? 하여튼 보면요. 질문만 있고 문제 제기만 질문은 질문만 있고 또 문제 제기만 있고요. 답이 없어요. 그 대안도 내지 못합니다.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당당히 이야기할 때 토론 문화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이 호기심보다는요 익숙하고 편한 것에 대한 더 안주해왔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소위 정신과 일상을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굴종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의 미묘한 미세먼지까지 미세한 국면까지 다 지배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머리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속에서 견고하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 음해와 인신공격 이런 거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가장 소박한 질문에 대한 그 본질부터 해석하면서 찾아나가야 될 정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 독재와 민주, 자본가, 노동가, 제국가, 민족가, 문재인가, 김정은가, 평화와 자유와 미국과 북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분법이 나열됐을 때 그 이분법에 맞는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 정신이 어떤 것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입장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가치 방향에 대한 설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라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논쟁을 붙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내부적인 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왜 이런 게 안 하는지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 가야 되는데라는 불평불만을 하고요.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또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방향에서 저희 동지들이 모아지고 비로소 하나의 투쟁 대회를 완성시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응용력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는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지형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형을 잘못 읽고 해석하고 또 망상에 젖은 거 사실입니다. 그 밑에는 이념적 당위에 천착함으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또 그동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엄벌할 것이다라는 만상적 기대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극기만 들면 문재인 정권 무너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 거 아닙니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대한민국을 좀 떠발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인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하는 좌파들의 정의의 비도덕성, 도덕의 비도덕성, 진실의 거짓말 이것이 지금 우위로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 기본적인 데 대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파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역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당무 또 구국정당으로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참습니다. 저는 제 말이 어디 뭐 이래 이 얘기가 가격된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뭐 이 급하게 다른데 문자가 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요. 정체성을 흔들지 마세요. 노래하려고 그러면요. 사격의 링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세요. 링에 들어오더라도 법칙을 지키세요. 복싱을 하면서 엘보로 칠 수도 없고 발로 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킥복싱 해야 되죠. 그 킥복싱 가서 해야 되잖아요. 왜 링에 올라왔는데 이걸 못하냐? 그럼 킥복싱 룰로 해야 돼요. 내가 나만이 애국자이고 나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착각의 논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떻게 선생님이 다 애국자입니까? 선생님만이 절대적인 애국자입니까? 내만이 잘했고 내가 잘했고 겁니까? 정책으로 승부 보세요. 정책으로. 정책.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민초들이 만든 정당의 한계, 또 민초들이 만든 정당의 어떤 발전적 방향, 이게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이런 노래의 과정들 어차피 한 번쯤 이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본다고 봅니다. 강가를 건널 때 결국은 옷에 물을 적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내려가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물을 적치는 것들은 저는 용이한다고 봅니다. 용이하는데 그 외의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공격하지 마세요. 상대를요. 뭐 어떤 순수하게 어떤 보면 뭐 잡발이 어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공화당은 지지 정당할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과거에 어떤 떠내면요. 예? 과거로 두고만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데모를 했어요. 80년 데모인 게 아직까지 가치의 그 좌파의 걸로 면죄부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제가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지금 예민하고 민감하고 있습니다. 민감.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요.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래 이제 생각의 여유도 가지시고요. 우리 공화당이 횟수로 4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잖아요. 무너질 정당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정당은요. 1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갑니다. 끝까지. JBC 뉴스는요. 변함없이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기 전에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늘 함께 웃고 즐기고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정답이 아니면 아니 이 여름날 미친 총 맞았습니까? 제가 총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 이틀 만에 0.74% 우리 공화당 정당 지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저를 저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만 자유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 그 정당의 자랑스러움을 가져야 되고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될 우리 구성원들이 왜 이 더운데 썩어 빠진 이런 잡발인이었던 이 논쟁에 또 빠지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도 나갔어요. 당이 싫으면 당이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지. 앉아가지고 당이 싫어 나가면 되고 또 이 조 대표 낚시하고 전국 투어 다니는 게 지금이 그렇게 한가할 땐가.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봐야 돼요. 조은진 대표가 정치 1년을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쉬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 12년 동안 그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분입니다. 말은 표현 안 하겠지만 대구에서 그렇게 낙선하고 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공화당 만들었다면 낙선했겠습니까? 본인이 왜 자꾸 본인들의 이주에서 생각을 합니까? 그분이 이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거기가 본인의 직업이고 거기가 본인의 어떤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고마워해야 되고 그 조그마한 잘잘못에 대해서는요 감사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지도자는 믿고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분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떨어졌다고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건 비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 잠시 한 달 이상 그 여유도 안 줍니까? 옛날에 김대중이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 낙선해가지고 미국에 1년 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패거리 들고 다니면서요. 근자의 홍준표도 대선에 떨어지자마자 미국에 3개월 동안 있다 왔지 않습니까? 생각하러 간다고. 안철수는 1년 이상 있었습니다. 아니, 조은진 대표가 다니면서 화로는 호텔에서 잠을 잡니까? 예? 좋은 차를 몰고 다닙니까? 비서를 몰고 다닙니까? 왜들 그럽니까? 왜들요? 생각을 줘야지 정리가 되죠. 한 단계 앞으로 갈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요. 왜 그래 시기와 질투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못합니까? 그 정도 뱀댕아리 송아지밖에 안 됩니까? 나는 안 만나주고 내가 만나러 갔습니까? 나는 취재로 간 거예요. 취재하러. 착각하지 마세요. 이 양반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얼마든지 그분에게 여유도 주고 그 사람이 갈 방향에 대해서도 코치해주고 나이가 드시면 어떤 형으로서의 동생이면 아우로서의 어떤 그걸 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조 대표한테 이 말합니다. 정말 미국 가서 좀 더 쉬다 오세요. 지금 코로나가 이었으면요. 조 대표도 미국 갔어야 되죠. 미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6개월, 1년 동안 있으면서 미국의 다양한 정치인들 만나고 이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싫으면 이런다고 저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공격하고 지금 한가하게 투어 하나 다닐 생각이냐? 양반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지고 앉아있다. 당신 눈에는 한가하게 보입니까? 예? 목이 뜯기면서 앉아가지고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양반아 국회의원 3선 했으면요 같이 놀라 하지 마세요. 같이 놀아주니까 눈깔이 보이는 게 없습니까? 예? 착각도 유분수지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이는 다른 데서 이 우리 공화당 조 대표를 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멸시, 무시, 갈시.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가치의 테두리 내에서 늘 문제 제기를 하고 어디로 무엇을 갈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지 그 테두리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어떤 게임은요 사각의 링에서 벗어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제가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안보 한미동맹 이런 전체적인 재미시 유수의 정체성과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김종인처럼 기본소득제 바탕으로 보수파를 무너뜨린다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무죄 석방이라든지 탄핵 무효에 대해서 예매하는 정당으로 간다 그러면요, 그건 저는 제가 떠납니다. 제가 떠나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JB 주스의 정체성이 맞기 때문에,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건 떠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체성과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지금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가면요, 그 우리 공화당 방향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아, 이게 내하고 맞지 않다. 그럼 가세요. 가라고요. 뭐 안에서 앉아가지고 뭐 변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뭘 변할까요? 어떻게 혁신할까요? 가면 되지. 말 앉아 있습니까? 예? 가세요. 물론 뭐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뭐 그런 분들 잡아야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논평하는 입장에서는요, 과감하게 그냥 조용히 가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맞지 않으면 떠납니다. 조용히. 떠날 때 말없이 조용히 떠나세요. 그게요, 무식을 덜 드러내는 겁니다. 가든지 있든지,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활동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구국의 정당으로서 이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이득을, 우리 공화당의 지지자가 이득 챙긴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득 챙기는 대로 가세요.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는 좋지만, 그 토론과 논의는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토론과 논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의 정체성, 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게 역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 정체성은 아닌 정체성은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에서 그런 논리니까요.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꼬이기도 하고 했는데, 제 역시 핵심은요, 단디 똘똘 뭉쳐가지고 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품위 있게, 이제는 그거 압니다. 뭐 여기와 분탕, 저기 분탕, 여기 분탕 다 알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또 그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조용히 갑시다. 그리고 절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이 우리 공화당 맞지 않다 가면 되고, 나는 이 정체성과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 터지게 구국의 정당에 헌신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입니다. 까십니다. 감사합니다.